학생이 세공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나무 도막에 못을 얇게 박아놨습니다. 이 학생이 세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 나무 여기 있는 못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못은 나무 도막에 박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못을 깊게 박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답변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을 깊게 박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세공의 무엇을 우리가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더 무거운 것으로 한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세공을 떨어뜨리는 높이를 어떻게 한다, 높이를 우리가 더 높게 한다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못을 깊게 박는 방법, 못을 깊게 박았다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우리가 이는 쇠공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쇠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네, 이 쇠공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쇠공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쇠공을 놓게 되면 이 쇠공 떨어지면서 이렇게 못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쇠공에 우리가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은 이렇게 EP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무게가 크면 무게가 크면 우리는 중력 포텐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높이가 높으면 우리가 중력 포텐셜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무게를 우리가 질량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무게와 질량은 다른 거죠. 자, 질량은 우리 물질 고유의 성질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무게는 뭐냐면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우주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쇠공을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 물체의 질량이 크면 그만큼 우리가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텐셜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못을 깊이 박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질량은 우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중력이 있는 공간이라면 맞는 말이지만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는 틀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기보다는 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게가 크면 우리가 포텐셜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게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무게는 우리가 mg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높이는 어떤 높이냐? 뭐냐면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준점 뭐냐면 못을 박기 때문에 못을 얼마나 깊이 박을 수 있을까? 못의 우리가 최초의 높이를 우리가 기준점 잡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값이 없어요. 높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높이를 잡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합해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가 mgh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g가 뭡니까? 네, mg가 우리가 중력이죠. 중력.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무게. 자, 그리고 h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네, h는 여러분들이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높이 우리가 네, 기준점으로부터 높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물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 위에 이렇게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도르래에는 질량 m의 물체가 매달려 있고 그 물체를 밧줄을 통해서 어떤 학생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속력 V라는 등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일을 했죠.
그럼 이 학생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한 일 W는 이 학생이 가한 힘 곱하기 우리가 힘을 가해서 물체 이동 거리 곱하기 우리가 코사인 우리가 세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얼마만큼 힘을 가했을까요? 네, 이 학생은 이 물체를 등속도 운동시키기 때문에 이 물체를 등속도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이 얼마이다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 힘을 가고 있나요? 아랫방향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고요.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mg라는 힘이 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력이라 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학생은 또 줄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장력이 t이기 때문에 장력이 t가 우리가 mg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잡아당긴 힘은 F는 우리가 mg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mg가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물체가 얼마만큼? h만큼 이렇게 h만큼 올라왔다면 여기 있는 줄도 이렇게 h만큼 사람이 잡아당겼겠네요. 자, 그래서 이동한 거리 또한 우리가 h가 될 것 같고요. 자, 코사인 몇 도가 될까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코사인 0도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는 mgh라고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우리가 일정한 힘, mg란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우리가 어디만큼 우리가 h만큼 우리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뭐라고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이 면적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W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우리가 W는 mg와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죠. 자, 우리가 에너지의 변화를 일은 어떤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어떤 에너지가 바뀌었을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었을까요? 중력 포텐셜이 바뀌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을까요? 다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가 있죠. 물론 공기의 저항과 우리가 모두 마찰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어떤 에너지 바뀌었냐면 등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이다 우리가 0이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운동이 공식 기억나시죠? 운동 에너지는 뭐다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우리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또한 우리가 0이라고 변화량이 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는 우리가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이 얼마였나 우리가 mgh였고요. 우리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 에너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P에 0을 붙이는 건 처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가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여기를 갖다가 EP0를 여기를 제가 0이라고 했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높이가 h만큼 해서 포텐셜 에너지 P는 우리가 mgh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뭐가 중요한 사항이냐면 여기는 h는 항상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준점으로부터 우리가 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신다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력 포텐셜가 왜 mgh인지 느낌이 아니라 식을 통해서 리과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았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확하고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학생은 지표면 위에 책상이 있고요. 책상 위에 이렇게 서서 공피를 들고 있습니다. 자, B라는 학생은 지표면 위에서 공큐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자, 공 P와 Q 중에서 어떤 공이 중력 포텐셜이 더 클까요? 자, 많은 친구들은 이 답변을 P라고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P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EP는 뭐다 우리가? EP는 mgh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m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네, 질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량. 그리고 g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그리고 h는 뭐죠 우리가? 높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질량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셨나요? 네, 질량. P와 Q의 질량 같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죠?
네, 질량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량이 같다라고 먼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 체크하셨습니까? 자,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다른 공간이면, 다른 행성이라면 중력 가속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행성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같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이 확인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이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높이는 기준점으로부터 높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준점을 설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높이를 확인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은 방금 이 문제를 푸실 때 P라고 답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행성에서 질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높이가 P가 Q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P가 더 Q보다 중력 포텐셜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력 포텐셜 공식을 쓰시고요. 공식에서 필요한 물리량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질량과 중력 가속도와 높이. 다시 말하면 질량과 우리가 공간, 중력의 공간이죠. 공간과 우리가 기준점 높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질량과 중력 가속을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준점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의 기준점과 우리가 Q의 기준점을 똑같이 지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우리의 답변, 자, P의 우리가 높이가 우리가 Q의 높이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P가 중력 포텐셜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무엇은 P가 Q보다 깊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의 우리가 기준점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위쪽을 잡는다면, 높이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P는 Q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Q가 더 크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것처럼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중력 포텐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기준점, 포텐셜이 0이 되는 기준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높이를 측정하는 습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는 스칼량일까요? 벡터량일까요? 네, 에너지는 우리는 스칼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력 포텐셜은 mgH라고 말씀드릴 때 h는 기준점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책상 면을 기준점 잡았다면, 자, 우리 P의 포텐셜은 어떻게 되나요? P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P는 플러스 값을 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Q는 무슨 값을 가지죠? 우리가 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물리에 쓰는 건 뭘 의미하고 있나요? 방향을 의미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에요. 스칼라는 방향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는 뭘 의미하냐면 기준점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에너지 우리가?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는 기준점보다 작은 중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력 포텐셜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기준점으로 높이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기준점보다 큰 포텐셜 에너지인지 아니면 작은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표면 위에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그 앞에 고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나무 도막에 못을 얇게 박아놨습니다. 잡고 있던 용수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용수는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공이 날아가서 못을 박게 되겠네요. 자, 질문은 못을 깊게 박는 방법.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못을 깊게 박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용수철에 우리가 압축된 길이를
길이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크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용수철에 우리가 탄성 계수를 크게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탄성 계수 기억납니까? 네, 용수철 특성이고요. 잘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자, 우리가 압축된 길이를 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 같은 용수철일 때죠, 우리가. 같은 용수철이라는 얘기는 탄성 계수가 어떻다, 우리가? 탄성 계수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우리가 탄성 계수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압축된 길이가 그러니까 일정할 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압축된 길이가 클수록 그리고 탄성 계수 클수록 못을 깊게 박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못을 박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 그 에너지를 우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중력 포텐셜과 똑같이 이 P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P는 때에 따라서는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 둘 다 있을 경우에는 원투를 붙이거나 아니면 플라임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의 압축된 게 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탄성 포텐셜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탄성 계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우리가 탄성 포텐셜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정의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아니죠.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k 값은 뭘 나타내고 있나요? 네, 이제 나와 있죠. 자, 뭐냐면 탄성 계수죠. 탄성 계수. 얼마나 잘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잘 늘어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같은 길이만큼 변형됐을 때 그만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있는 x값은 뭐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압축된 길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압축된 길이보다 조금 더 우리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변형된 길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값은 우리가 변형된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 자, 우리가 용수를 잡아당겨서 늘려뜨렸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복원력 때문에, 그죠? 자, 이 공식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 공식과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탄성 포텐셜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면 위에 이렇게 용수철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용수철을 한 친구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용수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했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길이는 x만큼 늘어났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용수 힘을 가했겠죠. 우리가 등속도 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성력이 어느 쪽입니까? 네, 변형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을 우리가 F는 뭐냐면 마이너스 kx라는 우리가 힘이 작용되고 있죠. 네, 탄성력이고요. 자, 우리가 등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당긴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을 텐데 그 또한 우리가 kx랑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뭐가 있냐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일과 에너지 관계의 W는 우리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어떤 에너지가 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여기는 우리가 용수철의 우리가 질량도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용수철의 질량도 이렇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공기의 저항이 질량이 없고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공기의 저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는 없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만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보도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1 중력이에요. 중력. 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요. 자, 더하기 우리가 탄성 포텐셜 변화량 EP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질량이 없을 뿐더러 높이도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중력 포텐시 변화량은 여러분들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일정한 속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우리가 운동의 변화도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탄성 포텐시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쓰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는 탄성 포텐시를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이 델타 EP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을 가도록 할게요. 한 일, 1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맞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될 거고요. 그리고 포텐시 에너지 탄성 포텐시 변화량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의 방향과 우리가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는 몇 도죠? 우리가 0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써본다면 자, 우리가 F는 얼마입니까? 네, F는 KX 나와 있네요. KX. 그리고 이동거리가 얼마죠? 우리가 X가 나와 있네요. X는 자, 나중에 포텐시 에너지 빼기 처음에 포텐시를 썼습니다. 자, 처음에는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포텐시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네, 그렇죠. 이 값은 우리가 0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가 탄성 포텐시 EP는 우리가 KX의 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뭐가 이상합니까? 네, 우리가 아는 우리가 탄성 포텐시는 EP는 뭐죠? 우리가 2분의 1 KX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2분의 1이 빠진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거예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힘에 대해서 KX 썼고 X에 대해서도 이동한 거리도 또한 X를 썼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중력 포텐시 에너지는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력은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질량 M이라면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등속도는 가정했을 경우에 이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은 어느 방향이냐면 위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F는 또 mg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공이 이렇게 높이 h만큼 이렇게 올라왔을 때 h만큼 올라왔을 때 이 공은 그동안에 일정한 힘을 받고 있거든요. 일정한 힘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일정한 힘일 때는 우리가 W는 FS 할 때, W는 우리가 FS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요. 일정한 힘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W는 FS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일 W는 뭐다? W는 우리가 FS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힘과 우리가 뭐냐면 물체가 이동하는데 자, 일에 대한 정의, 물체 힘을 가하고 그 물체가 힘을 받아 이동했을 때 우리가 힘과 거리를 곱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힘은 이동하는데 필요한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중력장에서는 우리가 이동하는데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냥 S를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용수철이 늘어날 때 일정한 힘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X만큼 늘어날 때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각 변화한 힘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곱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썼던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KX는 어떤 힘입니까? X만큼 늘어났을 때에 대한 힘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KX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형된 길이는 총 길이는 X만큼 늘어났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X1, X2, 이렇게 X3, X4 이렇게 각각 실시간으로 우리가 늘어날 때 우리가 가한 힘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한 일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W는 이렇게 인티그럴 F, D, 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내적입니다. 내적. 제가 수업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가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후기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탄성력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뭐다? 우리가 KX. 왜? 여기 있는 용출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 있는 힘도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은 힘을 가했고 가한 힘도 똑같이 이렇게 후기 법칙, 일정한 속도라기 때문에 힘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힘은 사람이 간 힘이에요. 그죠? 근데 그 힘은 우리가 등속도이기 때문에 탄성력을 보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힘과 우리가 변형 길이에서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면적을 구하게 되면 뭐였죠? 우리가 1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변형 길이 x일 때 여기 값은 얼마였죠? 우리가 네, kx라고 여러분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처럼 면적을 구하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분의 1 kx에다가 x가 돼서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W 쓸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 W는 우리가 fs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 힘을 가하고 변형된 길이에 다시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에 사용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